이 산골 마을에 살기 시작한 지 어느덧 2주란 시간이 흘렀다. 나는 지금처럼 집에 돌아갈 적마다 패닉의 달팽이라는 노래를 자주 듣는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하는 가사가 어쩐지 묘하게 와닿아서.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사는 집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장을 보려면 초록색 가장 낮은 지역까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만 사 먹고 와도 거의 1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겠지. 왜 그렇게 높은 언덕 위에 집을 구했는지. 뭐 대답은 간단하다. 예쁘기 때문에. 또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여행의 환상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동화처럼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환상. 더욱이 나는 전망 좋은 2층에 산다. 외부에 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아래층에 사는 집주인 가족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딱히 잘못한 건 없지만서도.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찾았냐고? 처음 이 마을에 도착한 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지낼 숙소를 찾을 때 조금은 구시대적인 방법을 쓴다. 구석구석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해보고 다니는 것이다. 혼자서 오래 지내면 깎아줄 수 있는지, 책을 읽고 작업하기 좋은 큰 책상이 있는지, 햇빛은 잘 드는지, 수압은 문제없는지, 아침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기 좋은 베란다나 마당은 있는지. 사실 이보다 구체적이고 쓸데없는 바람도 많기 때문에 적당한 집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물찾기라고 할까? 그런데 이제 20kg짜리 배낭을 메고 하는 보물찾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똑같이 이 마을에서 집을 구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집집마다 방 한 칸이나 별채를 내어 민박을 하는 곳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산골 마을이 유명해지고 나자 상황이 변했다. 우후죽순 호텔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민박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니까. 이게 참 아쉽다. 이런 호텔들은 오래 지낸다고 깎아주는 경우도 거의 없거니와 어쩐지 한 달 살이를 하기엔 낭만이 없다. 아까 말한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동화책을 읽는데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 마을 호텔에서 하고 시작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때문에 나는 최대한 이곳 주민들이 사는 집과 비슷한 곳에 살고 싶었다. 그래서 많이 걸어다녔고 계속해서 물어봤고 자주 거절당했다. 나는 걸어다니는 건 자신 있지만 거절당하는 데에는 상처받는 성격이라 나중에는 거의 곤죽이 됐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하지만 어쩌나 당장 집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라 나는 반쯤 나사가 풀린 상태로 계속 걸어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마침내 이 집을 발견하고 협상에 성공했을 때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 처음엔 3주에 70만원을 요구하셨지만 결국 나는 50만원 밑으로 내리는데 성공했다. 협상의 비결은 이 집 자녀들이 BTS 팬이었다는 것이다.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얻은 집이니 찬찬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자. 내가 지내는 방은 이렇게 널려있는 빨래를 통과해서 철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철계단 위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아침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기에 좋은 발코니가 있다. 그것도 경치가 어마어마하게 끝내주는.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먼저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나온다. 이 집에서 거의 나만 사용하고 있는 2층 주방이다. 이렇게 한적한 마을에 홀로 살게 되면 요리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산골 마을은 정말이지 숨만 쉬어도 따분함이 몰려오는 곳이다. 그러니 식단을 짜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사진 찍고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이렇게나 다채로운 이벤트가 없다. 아이들 혼을 쏙 빼놓는데 태권도장만 한 것이 없듯이 내게 있어 주방은 잠을 푹 잘 수 있게 만드는 놀이공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랑스러운 주방을 보자마자 마구 설렜다. 기본적인 조미료와 식용유, 잘 드는 칼,
완벽한 코팅의 후라이팬까지 확인한 후에는 어떤 근사한 요리를 해먹을까 하는 야심이 번들거렸다. 여기가 이제 내가 지내고 있는 다락방이다. 보시다시피 밝은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들고 꽤나 제대로 된 책상도 있다. 이 정도면 밥을 먹으며 영화를 보기에도 충분하다. 그리고 씁쓸하지만 침대는 3개나 있다. 침대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글쎄, 하루 이틀이면 그럴지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고개를 돌리면 2개의 비어있는 싱글 침대를 본다. 아니, 원하지 않아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이 묵묵하게 비어있는 침대, 그리고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도 거대한 공간이 오히려 아쉬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물론 지금이야 겨우 3주 남짓 지내는 것이라 이 허전함이 우울함까지 번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곳에서 한 계절을 살았던 4년 전에는 비어있는 침대들이 참 조악하게 느껴졌다. 당연한 듯 반복되는 외로움이 천천히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았달까? 그에 반해 지금은 그때는 없던 근사한 부엌도 있고 무엇보다 기약 있는 외로움이라 나름대로 즐기고 있다. 그리고 내일도 지금처럼 혼자일 것이라는 우울한 상상이 들기 전에 먼저 잠이 든다. 산골 마을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다. 나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커튼을 치고 창문을 연다. 그리고는 마치 정해진 의식처럼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데 그래야만 이 멈춰있던 다락방에 다시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낀다. 이곳엔 그 흔한 시계 초침의 똑딱 소리마저 없어서 아침이 찾아오기 전까지의 적막함은 나를 늘 혼자만 움직이는 세상에 고립시킨다. 그래서 늘 아침이 너무나 반갑고 보글보글 물 끓는 모습이 그렇게나 산뜻하다. 그리고 모닝커피는 이왕이면 발코니에 나가서 마신다. 창문 바로 앞에 테이블을 옮겨 놓아서 이렇게 커피만 먼저 꺼내놓고 나가면 어쩐지 내가 탄 인스턴트 커피가 아니라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가 나온 것 같다. 맛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어차피 나는 음식의 맛은 반이 분위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근사한 풍경을 앞에 두고 마시는 커피는 고급 루악 커피에도 견줄만 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루악 커피를 마셔보진 않았지만 하여간 이때부터 산골마을 살이를 하는 나의 최대 고민이 다시 시작된다. 오늘은 뭐 하지? 하는 고민. 아침 체조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한다. 뭐하고 놀지? 저녁엔 요리하는 것도 하나 찍고 싶은데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역시 고기가 낫겠지 하면서. 근데 그 소문이 날까 하는 표현은 요새 친구들은 모른다던데.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정해진 오늘의 일정. 낮에는 마을 소개를 하고 밤에는 근사하게 저녁을 차려보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되겠다. 자, 그럼 우선 내가 사는 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 이 스테판 츠민다라는 마을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지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V자로 된 협곡이기 때문에 마을은 가파른 경사면에 거대한 계단식 논처럼 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곳은 7, 8층 정도 되는 곳이고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가 한산하다. 또 이 마을에 살게 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가 좌우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집 앞 산책만 하더라도 양쪽에 해발 4-5,000m나 하는 고산이 보인다는 것은 쉽게 익숙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원래 내가 살고 있는 한국 집에서도 나는 매일마다 양재천 다리를 건너 다니는데 다리 중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구도로 찍은 양재천 사진만 거의 수백 수천 장은 되는 것 같다. 왜 맨날 똑같은 사진을 찍어? 하는 친구도 있지만 뭐 내가 느끼기엔 똑같은 자연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계속 고개를 돌려서 지금은 또 구름이 어떻게 바뀌었으려나 하고 쳐다보곤 한다.
그리고 이 마을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거리에 산책하는 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골목을 걸어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소들 틈에 껴서 같이 돌아다니게 된다. 이럴 때는 나무 막대기만 없을 뿐이지 어쩐지 양치기 소년이 된 기분이 든다.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는 건 갑작스러운 늑대의 습격이 아니다. 무서운 건 맞은편에서 소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 사람이나 소나 너무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위화감을 조성하기 마련이다. 요컨대 동네 백수건달들 같달까. 녀석들은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 눈치는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길을 지나다니기가 어색할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의 군기반장 노릇을 하는 게 동네 강아지들이다. 다만 이 소들은 빠릿빠릿 움직이진 않아서 동네 개들한테 한번 혼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고장이 날 때가 많다. 하지만 그건 나랑은 관련 없는 얘기고 오히려 나는 평생 강아지와 살아온 터라 이미 마을 강아지 대부분과 쉽게 우호적인 관계를 쌓아놓았다. 이들은 대대손손 양치기계로 살아온 녀석들이라 그런지 덩치 큰 소들 사이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다. 이제 녀석들은 내가 골목에서 사진을 찍건 뭘 하건 옆에서 짖지 않고 가만히 헥헥거리며 앉아있다. 그리고 이 마을엔 말도 굉장히 많다. 말은 소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풀을 뜯기 때문에 밥 먹는 말을 지켜보는 건 꽤 중독성이 있다. 특히 아침 일찍 밖에 나와 커피를 마실 때 열심히 아침을 먹는 말을 보면 멍하니 쳐다보고 있게 된다. 일종의 말멍이다. 동물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는 이제 마을의 층과 층을 오가는 비탈길이다. 1층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기다란 에스컬레이터처럼 이어져 있다. 내가 매일 장 보러 다닐 때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 그만큼 익숙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걷게 되는 길이다. 근데 왜 장을 매일 보냐면 심심해서 그렇다. 한가한 전원 생활은 어떠한 사소한 일에도 시간을 할애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마을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멀리서 땅을 보러 온 젊고 부유한 투자자처럼 행세하곤 한다. 이곳은 이제 마을의 가장 낮은 곳. 식당이라든지 마트, 은행, 약국 같은 건물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있다. 하지만 나는 이곳을 산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 모래먼지가 자욱하게 날리곤 한다. 그래서 늘 마트에서 볼 일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시 마을의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간다. 그러니 누군가 이 마을을 여행하러 온다면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한 번은 꼭 마을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라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는 줄어들고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장을 보고 돌아와 하루 종일 방에서 뒹굴거렸다. 책도 읽고 편집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해가 내려앉기 시작해서 천천히 저녁을 준비해보기로 한다. 여기 지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하나 잠시 시작하기 전에 자그마한 꿀팁. 이런 종이팩 음료는 뒤집어서 따라야 울컥울컥 하지 않는다. 나는 사실 무엇을 줘도 잘 먹는 사람이지만 간혹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은 날이 있다. 그냥 그런 날이 있다. 오늘만큼 먹는 것에 진심인 날이. 나는 남는 게 시간뿐인 사람이라 그런 날에는 정말 갈팡질팡하게 된다. 지금 내게 가장 완벽한 식당을 찾아 하염없이 거리를 돌아다닌다거나 고장난 장난감 마냥 마트를 빙빙 돌아다니곤 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마트를 뒤져 냉동 돼지고기를 구해왔다. 이 마을에선 생고기를 구하는 게 워낙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포크 스테이크를 해먹을 생각이다. 뒤에 냉동 날짜를 보니 2022년에 얼려진 고기다.
뭐 유통기한이 남았으니 상관은 없지만 1년 전 고기라는 걸 알고 나니 타임머신을 타고 온 고기 같다. 그래도 하루 종일 해동을 시켰더니 때깔은 좋다. 한동안 제대로 고기를 먹지 못했는데 이 정도가 어디야. 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아니라서 딱 6조각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눈대중으로 한 400g 정도. 요리는 따로 배운 적은 없고 20대부터 여행을 오래 다니다 보니 한정된 재료로 그럴싸하게 만드는 생존 요리만 늘었다.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 클럽에서 주방 보조로 일할 때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 그나마 같이 일하던 셰프들이 재료 손질을 많이 시켜서 나름의 경험치가 됐다. 고기와 곁들일 반찬으로는 내가 굉장히 즐겨 먹는 야카모지사의 고추 트루슈. 터키 인근 나라에서 특히 케밥집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제품이다. 투르슈는 터키식 피클을 말하고 회사 이름인 야카모즈는 터키말로 물속에 비친 달빛이란 뜻이다. 참고로 터키 사람들은 피클을 아주 좋아해서 그 국물을 주스처럼 컵에 담아 팔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맛이겠지만 다만 이 제품을 먹을 때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먹기 전에 물에 담가 놓았다가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잘못 걸리면 정말 웬만한 청양고추만큼 맵다. 김치 대용품 준비 끝. 이번에는 요리를 하는 동안 잠시 옛날 얘기를 해보자. 지금의 나는 이렇게 근사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지만 4년 전 이 마을에 살 때는 주방이 없는 집에서 지냈다. 그때는 책을 쓰러 온 곳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늘 아침이나 점심은 시리얼이나 통조림으로 해결했고 하루 한 끼는 꼭 냄비를 들고 아랫마을 식당에 밥을 받으러 내려갔다. 마치 공양이라도 받는 것처럼. 더군다나 머리도 파르스름하게 밀어버린 데다 늘 고개만 꾸벅이고 다녔다 보니 그런 기분이 든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나는 스님은 아니라 미리 식당에 돈을 주고 부탁한 일이다. 노부부가 하시는 작고 소박한 곳이었는데 메뉴는 순전히 두 분 마음대로 담아주셨다. 모든 음식이 입맛에 맞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좋았다. 굳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한 일상이 반복되는 끔찍한 상황보다는 나았다. 좋든 싫든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조마조마하는 것은 산에서는 잃고 싶지 않은 재미가 됐다. 고기는 하나하나 정성스레 조금은 수줍게 놓아준다. 아까 얘기나 조금 더 해봐야지. 그렇게 밥을 받으러 다닌 지 한두 달이 지나면서 그 시골 식당 단골들이 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하기야 여기가 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리 정도 되는 자그마한 시골 식당에 불쑥 푸른 눈의 젊은 서양인이 홀로 찾아온 모습이 들터이니 호기심이 생길 법도 하다. 게다가 그 이국적인 청년은 산속에 홀로 지내면서 매일 같은 시간 냄비 하나 달랑 들고 음식을 받아가기까지 하니 말이다. 그러니 그 모습이 조금은 측은하게 보였던 것일까? 종종 마을 주민들은 이런 내게 안쓰러운 눈빛을 보이며 종이컵에 조지아 전통술인 차차를 따라 건네기도 했다. 문제는 이게 40도가 넘는 독주다 보니 나는 넓은 접시에 담긴 우유를 마시는 고양이처럼 할짝할짝 마셨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주변 눈치를 살피면 젊은 청년이 어쩌다 하는 눈빛과 마주치기도 했다. 사람은 이따금 누군가 봐주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밥을 받으러 갈 때마다 점점 더 굼뜨고 어수룩하게 행동했다. 식당 주인이 냄비를 건네며 음식 이름을 알려주시면 괜히 어설픈 조지아어로 서툴게 따라 말했다. 쉬크메럴리, 차카플리, 흰깔리. 하나같이 어려운 발음들이라 아무리 또박또박 말해도 그 모습이 그렇게 모질이처럼 보일 수가 없었다.
여기는 소문난 빵집. 사실 어제 저녁 오늘 고기랑 같이 먹을 빵을 사러 밑에 내려갔었다. 주말인 오늘은 빵집이 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다. 이 빵집에서 파는 빵은 딱 한 종류.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넓적하고 둥그런 맨빵이다. 그래도 화덕에 바로 구워서 주는 데다 값이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 문제는 이곳 사람들한테는 주식인 터라 한 명이 대여섯 개씩 주문하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나는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거의 40분을 기다렸다. 그래도 700원밖에 안 하는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빵을 살 수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빵은 어제 전부 사라져버렸다. 갓 나온 빵이 제일 맛있어서 야금야금 뜯어먹은 탓도 있지만 원래는 딱 절반만 먹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우연히 빵집 앞에서 이런 날을 구경하는 대만인 가족이 말을 걸어오셨다. 그것도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한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줄 서는데 얼마나 걸렸냐고 물어보시는데 차마 나눠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들까지 있어서 마음이 약해져서. Very good. 맛있다. What's your name? Park. Park. Oh. 하여간 그래서 빵은 준비 못했고 대신 이걸 사왔다. 인스턴트로 나오는 매시드 포테이토. 이렇게 감자 분말이 들어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된다. 그런데 이 로고에 그려진 아주머니 어쩐지 낯이 익지 않습니까? 사실 이 브랜드는 한국 라면 회사에서 만든 도시락이다. 이쪽 인근 나라에서 도시락 라면이 아주 유명해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 심지어는 마요네즈를 넣어주는 컵라면도 있다. 어쨌든 으깬 감자는 고기랑 단짝이라 생각해서 이걸 생각해낸 내가 자랑스러웠다. 만드는 법도 굉장히 간편하다. 그냥 뜨거운 물을 점선까지 부어준 다음에 멈추지 않고 바로 저어주면 된다. 짜잔! 거의 패밀리 레스토랑 비주얼. 그리고 양파는 꼭 고기 기름에다 튀기듯이 구워준다. 새하얀 속살에 투명한 황급빛 노을이 질 때까지. 찍어 먹을 소스로는 케찹을 준비했다. 고기에 케찹? 하지 마시길. 생각보다 고기에 케첩을 찍어 먹는 나라는 세상에 많다. 한국에서 고기 전용 쌈장을 따로 파는 것처럼 고기용 케첩도 종류별로 나온다. 오늘 내가 선택한 건 샤프란이 들어간 스테이크용 케첩. 세상에서 가장 비싼 최고급 향신료 샤프란이 맞다. 솔직히 내게는 이게 참 오묘한 향이긴 하지만 어쩐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샀다. 전세계 샤프란의 대부분을 여기 조지아 바로 아래 이란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선 은근히 샤프란을 넣은 제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여간 마무리로 플레이팅까지 하고 나면 오늘의 포크 스테이크 정식 나왔습니다. 낭만 있게 밖에서 먹어야지. 나는야 낭만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공기가 조금 쌀쌀하긴 한데 상관없다. 아직은 오늘의 마지막 햇살이 남아있어서. 날씨도 좋고 음식도 괜찮게 준비된 것 같아서 기분이 저 하늘 구름 같다. 나라고 매번 이렇게까지 차려 먹는 것은 아니다 보니. 따지고 보면 인스턴트 분말 감자와 냉동 고기 덩어리일 뿐이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나 혼자만 진심으로 미슐랭이라 느끼면서 먹는다면. 그리고 이런 특별한 자리에 또 마실 게 빠질 수 없다. 역시 이런 날에는 자몽 주스. 장난이고 조지아 맥주? 이것도 좋긴 한데 살짝 아쉽다. 조지아에서는 누가 뭐래도 와인이다. 이곳에서 와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천하무적이다. 그럼 왜 조지아 하면 와인인지 짧은 지식을 뽐내봐야겠다. 나도 가끔은 우쭐거리고 싶어지니까. 우선 나는 어울리지 않게도 와인을 참 좋아한다. 누군가 와인을 선물로 주면 상당히 세련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이 점은 잘 기억해 두시길.
그러나 와인을 향한 나의 애정은 이 나라 조지아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손도 제대로 잡지 못한 수준이다. 이들은 와인을 일생의 연인처럼 끔찍이 아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조지아는 인류가 최초로 와인을 빚은 지역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이곳에서 와인은 그비노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영국으로 가서 와인, 이탈리아에서 비노, 프랑스에서 뱅, 독일에서 바인이 된 거다. 이제 와인도 한잔 했으니 느긋이 식사를 즐겨야지. 오늘의 식사는 그동안 이곳에서 먹었던 어떤 식사보다도 즐겁다. 사실 음식 맛이나 경치, 와인은 별 차이가 없지만 오늘은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이게 참 신기하다. 미래의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볼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시선이 나를 덜 외롭게 한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다 보면 차츰 내 이름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곳에서 나는 평생 불리던 이름과 어떠한 관련도 없는 아무개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럴 땐 기분이 참 공허하다. 이름 없는 생활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은 껍데기처럼 만든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약 있는 외로움이란 것은 혼자인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 모든 게 하룻밤 꿈일 것이란 그 희망이 나를 한층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런 강한 내게 산골 생활의 불편함이나 지루함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조금은 나른한 삶이어도 말이다. 물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당황하는 일이 있긴 하다. 갑자기 물이 끊겨서 거품을 묻힌 채 욕실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한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구하지 못해 강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 건넌 마을에 갔다 와야 한다든지.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빌어먹을 이까지 산골 마을 언제든지 떠나주겠어 하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산골이니 그러려니 한다. 아, 물이 끊겼구나, 그렇구나 할 뿐이다. 나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좋다. 마음만은 항상 여유롭다 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편안한 생활이다. 실체도 없는 무언가에 쫓겨다니며 피 말릴 이유도 없고, 공상과학 소설보다 난해한 미래를 그리며 걱정하고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다. 도시에서의 생활에 비하면 지금의 생활은 시대착오적이지만 그만큼 느긋함 속에서 초연히 마음 비울 시간이 만들어진다. 아마 내일도 똑같이 해가 뜰 거다. 평화롭고 유익하며 따분한 하루가 계속될 거다. 일상을 뒤흔들 어마어마한 사건은 생기지 않는다. 때때로 이름 모를 타인이 나타나 내 세계와 충돌하지도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삶이 늘 이랬으면 좋겠다고 바라지는 않지만 현실로 돌아간다면 종종 그리워할 것만 같은 잔잔한 생활이다. 옛날에 누군가 여행작가로 살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고 물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살다가 가끔 시간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